사람이 살면서 큰 일도 작은 일도 겪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암이라는 큰 일이 닥쳐올지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은 교통사고다, 나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 라고 위로해줘도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에 제 멘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지만 제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아직 어린 둘째와 잠을 자려고 준비 중이다 둘째가 실수로 제 가슴을 툭 하고 쳤는데 강한 통증이 밀려오더군요. 순간 이상함을 감지해 손으로 촉진을 해보니 뭔가 덩어리가 제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암에 관한 가족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마 암일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감이 휘몰아치더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기에 주말을 근심 걱정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월요일 첫 진료가 시작되기 전 유방외과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예약해야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하시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 진료 전 잠깐 초음파를 보기로 했습니다. 전 그날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초음파를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전 벌벌 떨며 화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암인가요? 하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직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뿐이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일주일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을 때라 주위에서는 전부 백신 부작용일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위로를 건넸지만 제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침윤성 유방암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멍한 상태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릴 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이제 나는 죽나, 이런 생각들이 스치며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세월들, 날 힘들게 한 사람들 등 내가 암에 걸린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나 봅니다. 우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전부 울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신랑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가 사라질까 무섭다는 말을 하며 흐느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 오직 그 생각만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 또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우선 정확한 병기수를 알기 위해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들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무조건 본인이 살릴 거라고 말하는 신랑이 이곳저곳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상담 예약을 남겨놓고 멘탈이 나간 상태로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밤 12시 10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예약팀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바로 예약을 진행하고 8월 4일에 초진을 하러
신랑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여러 번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전 유방암 3중 음성이라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고, 왼쪽 가슴 원발암과 겨드랑이 전이까지 있다는 말을 들었죠. PETCT를 통해 목에 반짝임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암이 아닐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심을 하고 선항암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케모포트를 심기 위해 8월 19일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 후 케모포트 시술 전 목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세침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목까지 암으로 나와 최종 병기 사기를 받았습니다. 사기는 수술이 안 된다는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날 교수님께서 수술을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케이스라 선항암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감사하단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사기라는 말을 듣고 이젠 정말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된 건 아닌지 뭔가 허무한 감정까지 들면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아볼 결심을 했어요. 전 3중 음성으로 파클리탁셀, 파부플리틴 조합과 AC 조합으로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네요. 집이 지방이라 매주 하는 항암을 위해 힐링미를 통해서 후기가 괜찮은 한방병원을 입원하게 됐죠. 가족과 떨어져 홀로 매주 항암을 견디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항암 때는 쇼크까지 와서 치료가 너무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꿈이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독한 항암제라 제 몸에 들어오고 난 뒤 정말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렸는데요. 그때마다 전 열심히 운동으로 극복했습니다. 또한 나 대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가족들과 오직 나만 생각하라는 신랑의 말에 힘입어 어려운 항암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항암을 마치고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도 아직 암이 남은 것 같다는 소견을 들어 완전관해는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수술 후 결과에서 완전관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도 기수는 바뀌지 않고 사기라는 소리에 실망은 했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방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사까지 진행하고 나면 표준 치료는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